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요즘에 시장 괜찮지 않나요? 커뮤니티를 보거나 토론방 이런 데 보면은 심지어 요즘에 불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체감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이렇게 하락을 하고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던 게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최근의 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3월달 되면서 이제는 매수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 같은 것들도 좀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선 그래 지금 좋으니까는 매수해야 될 때입니다. 포지션 잡고 매수 늘려가세요. 그리고 기다리면 수익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같은 이야기가 그 뉘앙스에 따라서 왜곡되거나 되게 좀 와전될 소지가 많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매수해야 될 때니까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막 풀매수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뭐랄까 좀 좋은 분위기니까 그 좋은 분위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누군가는 매수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향들도 좀 있고, 단순하게 매수한 다음에 기다리면 수익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닌 주식을 하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딱히 매수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요. 저 버디님한테 조금 하소연 아닌 하소연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하시죠.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종목이라고 해볼게요. 관찰하고 제 그 레이더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여기서 최근에 저희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했었던 좀 짧게 끊어서 매매하는 스캘핑 아니면 잽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매매를 하면서 막 이렇게 흔히 말해서 간을 보잖아요. 이렇게 간을 보다가 이런 종목들 중에서 간을 봤었던 종목들 중에서 되게 예쁘게 딱 싹 트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준비가 된 거에서 여기서 힘을 줘서 진짜 훨씬 더 적극적인 공격을 해도 되는 타이밍 또는 시장 상황이다. 요런 뜻으로 이야기를 진짜로 하고 싶어요, 듣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야기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버디님이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군요. 이게 그러니까는 다른 일반적으로는 지금이 매수해야 될 때입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일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근데 사실은 이 앞에서도 매수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수를 해야 돼? 이런 느낌이고, 여기다가 막 이런 데도 매수하고 이런 데도 매수하고 다 매수를 해서 비중을 높여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지금 요거만 말씀하신 것만 놓고 보면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비중을 높여도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 좋네요. 그 말이 제일 좋네요. 저한테도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라는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시장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때가 좋은 시장이 있었고, 그게 불과 한두 달 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니까. 맞아요. 한두 달 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종목을 필터하고 좀 간을 보는 시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오히려 그 간 보고 필터한 거 안에서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 말은 투자해서 좀 더 수익 극대화, 많은 사람들이 수익 극대화를 좀 원하잖아요. 당연히 저도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즐기는 시점, 타이밍 이런 게 저는 요즘 같은 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왜 요즘 같은 때이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일 것 같고,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안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감사 시즌이어서 뭔가 좀 안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예기치 못하게 안 좋아지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포지션이 안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새로운 종목에다가 될 만한 거에다가 해야 되는데, 얘네는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궁금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거는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이거는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일단 제 생각을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 시즌이라고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감사 시즌이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쳐요. 왜냐면은 감사 시즌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변수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 시즌 전과 후는 시장에서 자금이 어떻게 투입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요. 감사 시즌 전에는 절대로 적극적으로 무리한 행동들을 안 합니다. 전문 투자자들이. 근데 감사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 그 타이밍이 지금 무렵이고요. 그러면은 감사 시즌 지나서 적극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 행위, 수익 극대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여기까지도 이어지는 거고. 근데 내 상황이 감사 시즌 지났는데 감사에서 내가 어떤 종목 변수를 맞았다. 아니면 감사랑 별개로 그 전부터 나는 어떤 종목을 계속 불리한 상태로 좀 안 좋은 상태로 물린 상태로 가지고 와서 내 계좌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공격의 기회를 수익 극대화 새로운 어떻게 보면 투자자한테는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얘네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즉 공격 못하고 방어입니다. 내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격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고, 그걸 만든 거는 자기 자신이다라고 그냥 생각해야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지금 현재 안 좋은 종목들 더 안 좋아지면 그래봐야 돈 번 거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취지에서도 이제 새로운 종목을 늘려갖고 막 또 여기서 무리하다가 또 이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얘네들도 안 좋아지고 얘네들도 안 좋아지는 선택보다는 있는 거에 집중해서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측면일 것 같은데, 그렇게 들으면 또 이제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얘네는 뭔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맞는 거일 텐데, 예를 들면 뭐 실적도 안 좋거나 뭐 미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거일 텐데 굳이 내가 여기다 또 정력을 낭비해야 돼? 얘네는 좀 어떻게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좀 손실을 최소화시키되 새로운 거에 좀 기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런 질문이나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하면 좋나요, 언니님?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거 종목 고른 거 본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새로운 기회의 종목을 고를 때 본인은 어떤 걸 고를까요? 여기에 있는 거랑 다른 걸 고를까요? 정말 결이 다른 좋은 걸 골라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비슷한 거 고를 거다. 사람 한순간에 안 바뀝니다. 결국엔 비슷한 거 고를 거고, 여기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것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으로 여기에 세 번째 자리에 얘를 갖다 넣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한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팁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상황을 만들지 않거나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먼저 갖추는 게 그 다음에 공격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동일선상에 서는 겁니다라고 말을 해줄 것 같은데, 이거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제 나름의 언어를 정리를 하면 당연히 다를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뭐 감사에 안 좋은 의견 받은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종목이 지금 가능성이 새로 보이는 종목하고 동일한 가치를 지녔겠어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 종목 자체로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다. 지금 그리고 이 안 좋아진 종목들을 뭐 관리는 할 건데요, 새로운 종목을 할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본인의 능력치를 너무 가대평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좀 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얘네들의 종목의 특성 차이, 현재 종목의 상태 차이,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자세로 얘네들을 다루느냐의 문제이고, 그걸 고려했을 때 이 현재 어려운 종목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 자세 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뭐랄까 마인드적인 걸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제 기준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의 판단력 문제다. 본인의 판단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단순하고 쉽게 정리한 문장인데, 판단력을 기른다 이 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으니 좀 깊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네.
자, 여기는 이제 저희가 늘 자주 하는 얘기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더 얘기해봤자 이제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는 이게 아직까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좀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시장이 왜 좀 좋은 때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비중을 늘려도 좋은 때냐라고 이제 했을 때 아까 언니님께서 이제 감사 시즌이 지나고 나서 리스크가 그만큼 없어진 상태니까 그런 기관들이라던가 큰 자금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현재 지금 시황이 대내적으로 좋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연내 뭐 10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뭐 그런 이슈들이 있고,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으면 지금 글로벌하게 굉장히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내외적인 악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왜 공격을 할 수 있고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럽니다. 일단 이 답변을 먼저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 안 좋잖아요. 아직은 여전히 시장 안 좋잖아요. 근데 시장에는 수급 쏠림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한 적은 있는데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전부 별로이기 때문에 괜찮은 하나가 이렇게 딱 형성되게 되면은 그 괜찮은 하나에 굉장히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을 해요. 근데 자금이 집중된다는 거는 그만큼 거품이 형성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 좀 선호합니다. 이거 근데 버디님도 되게 선호하지 않아요? 이런 매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 그거 잘못 그러면은 나가리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평소에 말하는 뭐 균형이라던가 뭐 대응이라던가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먼 걸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지금 수급 쏠린 거를 고른다, 이게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단계에 A에서만 생각한다인 건데, 저는 반드시 B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의 과정. 네, B가 있는 상태 안에서 A를 추리는 거다. A를 시장 전체에서 그냥 수급 쏠렸어? 찾아와? 이러면은 그렇게 고른 종목은 이쪽으로 이렇게 똥이 돼서 계좌에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물린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는 종목 안으로 범위를 좀 한정시키면 좋습니다. 근데 이 B의 과정을 거치라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 이거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좀 실전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종목 추천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니까, 이 종목 지금 보고서 이제부터 매매해야지 공격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뭔가 해볼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되게 좋은, 당연히 이거 뒤에 테마나 뭐 이런 것들을 꼈다라는 것들, 백그라운드적인 거는 생각하시는 것들 있을 테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 직면하는 상황만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 결과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거의 다 나오면서 이제 감사 시즌이 지나가고 있고, 시장에서 자금이 갈 곳은 제한적인데 그 와중에 지금 뭔가 싹이 틀 수 있으면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곳, 그러면은 이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기준으로는 제일 높은 상태고, 한참 거래량 잘 나오는 과거 시점으로까지도 회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요 현상을 노려볼 만하다인 거고, 그러면은 이 현상을 노리니까 이 종목 당일 거래량 상위에서 당연히 보이겠죠. 그럼 오늘 처음 봤는데 오늘 그래서 이 사이에 여기서 올라타서 여기서 팔라는 얘긴지,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저는 선호하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여기서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이 플러스가 저는 되게 크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 상황에서 큰 거는 여기서부터 반드시 시작했었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앞에 며칠, 다시 짧게 볼게요. 요 며칠, 요 정도 안에서만 그냥 툭툭툭툭 건드려 보면서 이 종목을 알아가기만 했었어도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공격은 이런 데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경험이 좀 적은 사람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가 좀 서투르다는 거는 알고는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제 혼자 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이미 사실 여기서도 되게 뭔가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고 그리고 이런 장대 음봉이 계속 섞여 나오는 이런 상황 같은 것들도 보자면은 아 이거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종목은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해서 그냥 말았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서 여기가 다 싸게 보이는 거지 이 상황은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이걸 하면서. 그래서 혼자서는 이런 종목을 고르기도 어렵고 해서 뭔가 언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툭툭툭 건드리는 거 해봤자 그냥 깔짝거리다 마는 거 정도로 끝나게 되는 상황 같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앞에서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하면서 여기서는 할 생각도 못 하는데 여기서는 가자를 외치면서 아 그래 이제부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약간 눈 뒤집히면서 이렇게 매매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게 진짜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냥 이런 상황들에 있는 것들을 적정하게 툭툭툭툭 해서 좀 간을 보고 있었다면 뭐 그런 우연이든 뭐든 간에 그랬다면은 만약에 지금 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서 비중을 늘려도 되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도 되는 걸까요? 보는 분들이? 일단 단순하게 답변 드리면은 맞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간을 볼 때 간을 보는 목적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서 간을 본다는 거는 이 종목을 알아가고 파악하고 내가 이 파동을 이용하는 거를 진짜 말 그대로 간을 보면서 호흡을 맞춰 간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서 이 공격까지 연결시키는 이 중간에 이 공백 상황이 있잖아요. 이 빈 공간 상황. 단순히 차트로만 보여지지 않는 이 중간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거를 대비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진짜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거를 잘해야 수익 극대화도 되고 이걸 잘해야 방어도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한 개념 생각을 거의 다들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빠진 상태로 지금 또는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또는 지금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것만 꽂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연결 브릿지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이거는 좀 다들 배우고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한 의견이에요. 배우고 훈련 좀 하자. 이게 버디님도 이게 생기고 나서 매매가 진짜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조금 질문 겸 얘기를 보완해 볼게요. 이게 저희 유튜브 맨 처음 할 때 생각이 좀 나는데 원희님이 뭔가 당연한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게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뭔가를 이걸 준비한 거와 아닌 거와 그렇게 차이 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냥 잔뜩 사놔가지고 올라가면은 팔면 되는 거 아니었나? 뭐 그런 논리라면? 그렇다면 뭐 지금 공격을 해야 될 때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팔았어야 되는 그런 거 같다는 얘기로도 들리고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준비해서 온다는 게 그게 아니라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서 공격을 한다는 거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 뭐 또 막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준비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뭐고 여기서 공격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 느낌인 거죠. 왜냐면 지금 이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비중을 늘리라고 했는데 지금 늘린다는 얘기는 되게 공격적인 매수 같거든요. 그 말은 곧 오른다는 얘기처럼 들리고 이렇게 되게 흑백의 논리로 조금 들려서 그 말이 잘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또 하시고 막 이런 혼란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첫 번째 머릿속에서 지금 흑백의 논리를 지웁니다. 지우고 나서 한번 자신이 이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한다는 말이 어려우면은 매수를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언제 팔았을까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앞단에서 언제 어디서 샀었던 간에 첫 번째 고민의 시점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올랐지만 장대 음봉이 발생했고 이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형성될 테니까. 그리고 저렇게 적어놓은 것만 놓고 보면은 저기 5,000원 넘은 시점에서 이미 20% 이상의 상승을 본 거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차익 실현하고 싶은 생각도 들 거고 단순하게. 네,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팔았었어야 하는데가 되는 거죠.
이때 샀었어야 하는 데가 되는 거고,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무조건 전량 매수, 여기서 무조건 전량 매도, 이렇게 흑백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매수를 적당하게라는 거는 꽉 채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매수를 해놓고, 여기서 파는 것도 팔기만 하면 되지 꼭 다 팔아야 돼, 다 안 팔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이에는 투자자는 비중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분명히 무한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이것만 신경 쓰면서 만드는 거고, 대신에 여기서 수익금은 어찌됐든 상승했었던 게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금은 계속 쌓여야죠. 이 수익금이 계속 쌓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이런 것 같거든요. 여기서 잘 샀어. 그냥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든 어디서든 잘 샀어. 근데 올라갔었는데 더 올라가겠지 해서 안 팔았고, 근데 이게 도로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꺾여버리게 되면은 나는 수익 낸 것도 없는데 플러스였던 종목이 마이너스로 변환된다. 이 상황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수익을 챙겨 썼으면 된다. 그래서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 다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뭐 요 정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전달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전달될 것 같아요. 이건 전달되는데, 자, 이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지 저는 알거든요. 야, 그거 할 수 있으면 내가 고수지, 이거 듣고 있겠냐? 이런 생각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수익을 챙길 수 없었으니까 내가 지금 후회를 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인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저 그 사람은 바로 그냥 직설이 필요합니다. 이거 잘해야 고수지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수가 이런 거를 훨씬 더 잘한다, 이건 맞는데 고수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먼저 해야 수익을 낼 줄 아는 거고, 내가 만약 이거를 할 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줄 모른다라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 하면은 날라가더라. 그래서 나 팔아봤는데 그거 날라가서 또 후회하게 되고 위에서 잡게 되더라. 그런 느낌이라서 단순하게 그냥 뭐 수익 기회 줄 때 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원님이 말씀하신 훈련의 영역일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여기에 이제 기본기부터 이제 쌓아가는 그런 훈련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운전 같은 거거든요. 컨트롤하는 능력이라서 이거는 이때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저때 딱 이렇게 해야 된다,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자신이 운전해 나가는 거라서, 이거는 배우고 경험하면은 금방 늘어요. 진짜로 이거는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요렇게 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지나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세 개죠. 캔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얘네들을 0, 이 0번의 흐름에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의 흐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라는 의견이에요. 저는 0번에서 네. 전량 매도를 했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0번에서 전량 매도를 하는 게 내가 도망치듯이 그냥 도망 나간 거다, 그리고 나 얘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안 본다, 그런 사람들은 1번, 2번, 3번에서 다시 하더라도 3번의 중간에 내동으로 올라탈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0번에서 정확하게 그냥 전량 매도를 하든 일부 매도를 하든 그렇게 한 사람이 그 다음을 이어가게 되면은 1번, 2번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3번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이거는 클럽 안에 사람들도 많이 듣는데 이런 것들 되게 잘 이용하고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어쨌든 뭐 여기서 잘 잡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게 벌써 하루 이틀 사이에 20-30% 수익이 나는 건데, 30-40% 나나요? 수익이 작지가 않은데, 이때 와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비중을 높인다라고 했던 처음에 저희가 말했던 거가 이게 적용이 되는 얘기인가? 라고 또 의아하시는 거죠.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단순히 시작을 여기서 해서 여기서 파는 거랑, 그럼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랑 뭐가 다른데, 결국에는 그냥 여기서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팔았던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이렇게 좀 흑백으로 생각하는 기준 때문에 이 중간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렵다, 또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행동은 매매에서 회전을 높이는 거고, 회전을 높이게 되면은 내가 동일한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 그리고 여기서 사서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파는 거, 하지만
동일한 1,000만 원을 썼었을 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파는데 이 중간에 무수히 많은 준비와 대응을 해나가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 저는 이 세 번째가 결과적으로 수익도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내 돈은 1,000만 원이지만 실제로 이게 1억, 10억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 신용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라 회전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회전을 하려면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비중을 높여라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됐었던 이유는 주식은 사고 나서 파는 거다라는 그런 일반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그 비중 얘기로 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당연히 이 순환을 통해서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도 실제 비중이 1,000만 원이지만 이거를 순환을 여러 번 시켜서 1억의 비중만큼 매매를 한 거가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10배의 효과를 내는 그런 매매도 가능하다. 근데 그런 거를 막 이럴 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요즘 같은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또 이해해도 될 것 같고.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단순히 진짜 사람들은 수치 좋아하니까 수치적으로 접근해도 1,000만 원에 여기서 잘 샀어. 잘 사서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최대 만약에 20% 수익 났다. 이거 진짜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갔다라고 하게 되면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계값은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20% 올랐어? 10% 올랐어? 30% 올랐어? 이 종목이 얼마만큼 올랐어? 여기에 따라서 한계값은 명확하게 존재하잖아요. 20% 올랐으면은 1,000만 원 가지고 최대 낼 수 있는 수익 200만 원. 이거 딱 천장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 20% 파동 안에서 내가 순환을 시켜서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돌리게 되면은 1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도 아니야. 10% 정도의 수익을 형성해 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요건 벌써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수익? 그러면은 이걸로 따지게 되면 100% 올라야지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천장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저는 투자에서 정말로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꼭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 된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사실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뭐 한마디만 더 보태볼까요? 이게 그러니까는 저희가 오늘 컨텐츠를 만든 게 지금 같은 때 주식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였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같은 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매를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뭔가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거꾸로 설명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런 걸 하는데 그게 그냥 지금이야.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사실 요즘에 이런 기회가 곧잘 주어진다. 이 느낌이 맞죠. 필연적으로. 그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먼저예요. 근데 그걸 따져보니까 그게 지금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요즘 같은 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또 거꾸로 풀어서 얘기하게 되는 그런 거죠. 사실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앞뒤 관계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전달이 될란가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그래도 제대로 해왔다는 선행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선행이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 이런 아까 말했던 뭔가 좀 순환을 시키는 그런 것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 사람은 요즘에 나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곡되고 와전되기 쉽다라는 이유는 선행 앞부분 그래 그건 그거야. 그건 과거야. 됐어. 필요 없어. 지금부터 잘할래. 해서 여기서만 따라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변질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희가 훈련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주식 진짜 훈련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요. 전 진짜 또 하나 안타까운 거 있어요.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다. 자기만의 철학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냥 또 완전 이상한 쪽으로 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혼자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려갖고 그거는 저는 한 3배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주변에 많지 않나요? 주변에? 네, 많아요. 네. 지인일수록 많죠. 네. 뭐 그쪽 얘기는 하게 되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다음에 그거는 해보도록 하죠. 네. 뭐 오늘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하나는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제 3월이면은 저는 매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내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제 4월 되고 그러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 뭐 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거꾸로 반대로 아직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 제 댓글에 지옥문의 초입이다.
무슨 지금 다 팔아야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주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게 전달이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그 주식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이 얘기가 좀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를 못하고 좀 저희끼리만 좀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얘기다라는 거 생생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도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하나 또 홍보하고 끝낼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오시면은 온라인상에서 어니스트님의 공식 매매를 따라하면서 세세한 비중 관리, 종목 선정,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리스크 관리, 이런 상황에서의 수익 극대화 다 같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고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큰 비용 받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5년차, 6년차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 오려면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눌러서 요 카페에 회원가입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체 글 보기로 들어가셔서 요 필독 공지 있죠, 요거 눌러서 어떤 클럽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아래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눌러서 신청 폼 넣으시면은 저희 쪽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가입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무조건 추천입니다. 무조건 추천이고 오시면은 후회 안 하게 저희가 안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